안녕하세요. 간단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두현이라고 하고요. 이제 한국에서 호주 넘어온 지는 5개월 차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을 하신 뒤에 호주 유학 결심을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20대 지나서 워킹홀리데이를 간 적이 있었어요. 호주 문화나 이런 게 저랑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실 장사도 오래 했었고 한 4년 정도 하다가 정리하게 되었는데, 왜냐면 호주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또 하나는 학업을 제가 다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업을 다시 하기도 하고 호주에서 더 진짜로 살아보고 싶어서 제 와이프랑 같이 결심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호주 공대를 진학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리고 영주권까지 고려를 하신 선택이셨는지. 한국에 있을 때 대학교 처음에 전공이 토목공학과이기도 했고, 공대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호주에서도 토목공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당연하게도 영주권을 고려해서 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호주 자체는 토목공학 같은 직업군들이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잘하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이제 영주권을 고려해서 한 선택입니다. 플린더스 대학교를 선택을 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애들레이드는 사실 이제 전체가 다 리저널 지역이잖아요. 애들레이드가 주는 점수적인 이점과, 그렇다고 이제 학교 수준이 절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캠퍼스가 3개예요. 골라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다른 시티로도 가고, 어느 날은 원래 지원했던 톤슬리 캠퍼스로도 가고, 또 베드포드 파크 캠퍼스로도 가기도 해서 좀 자유로움에 있어서는 플린더스가 조금 더 저는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플린더스 대학교를 선택하신 거는 만족하시는지, 만약에 1점에서 10점 정도로 생각한다면 몇 점을 주실 것 같으세요? 제 선택권이 많이 없던 것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8점 정도 주지 않을까. 생각보다 애들레이드가 많이 괜찮았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시드니로 넘어가고 싶은데 뭐 리저널 점수도 안 나오고, 학업을 하면서 지내기에 너무 이제 물가나 뭐 렌트비나 이런 것도 너무 비싸기도 해서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학업과 생활을 동시에 하기에는 여기가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국 대학교와 비교하자면 학업량, 수업 방식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이제 한 학기가 지났거든요.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1학년 1학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랑 비교해 보면은 자발 참여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시험이라는 개념보다는 통틀어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퀴즈를 보고, 파이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4개의 과목 중에서 하나만 받고, 그것도 이제 필수 과목이니 수학 과목에서만 시험을 받고, 실습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1학년 1학기라서 뭐 실습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공대라 그런지 요즘에 코딩이 필수인 분위기라서 코딩도 많이 하고, 자동차 로봇 같은 것도 코딩해서 움직이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요. 조별 과제도 굉장히 많았고요. 전체적으로 다 나쁘지 않게 한 학기를 잘 보낸 것 같아요. 턴슬리 캠퍼스만의 장점, 뭐 특징이나 실습에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톤실리 캠퍼스는 시티 캠퍼스에 비해서 실습 위주의 랩실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는 주로 이제 실습 과목들 되게 많이 하고요. 공대에 특화되어 있는 캠퍼스거든요. 다양한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규모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1층에서 한 6층인가 7층까지 있어요. 그 옆에도 지금 더 확장해서 계속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도 무료고요. 비학기 중에도 공부하거나 실습 못한 거 있으면 실습하고, 공대 학생들에게는 톤실리 캠퍼스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는 한국 분들이 좀 있는 편인가요? 그리고 유학생, 로컬 학생 비율, 그리고 또 유학생들은 주로 어느 나라 학생들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플린더스가 이제 간호대로 되게 유명한 학교잖아요. 한국인 간호 동아리 같은 거는 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한국 사람은 제가 이번 학기에 듣는 과목에서는 저밖에 없었어요. 로컬 애들이 저는 대부분이었고요. 유학생 비율은 정말 적었던 것 같아요. 한 10% 미만? 동남아 친구들도 좀 있고, 인도 애들, 서남아시아, 아니면 남미 애들, 그리고 대부분은 호주 친구들이었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과목,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어떤 과목들이 있었나요?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그 과목이 되게 저는 재밌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공대를 다니더라도 어떤 공대는 안 배우는 경우도 있고 과마다 많이 다른데, 여기는 공대라면 일단 전자기학 그리고 회로 관련해서도 되게 많이 지금 하고, 코딩도 같이 하고요. 기본적인 코딩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서 되게 재밌었고, 또 실습 위주의 과목이다 보니까 언어 실력과 상관없이 누가 더 잘 이해를
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첫 학기에만 배우는 과목 중에 이제 프로페셔널 스킬이라는 게 있는데 조별 과제예요. 5명에서 6명. 그래서 한 학기가 프로젝트인 거예요. 리포트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제출해야 되고 그 중간중간에 프로토타입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정말 제대로 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두세 번 계속 걸쳐가면서 하는 건데 잘하고 싶어하고 의지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과목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고통받으면서 할 수도 있는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로서 조별 과제가 가장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밀도 지역인 이제 애들레이드 생활은 호주 대도시 생활하고 비교해서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애들레이드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엄청 조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집에 있으면은 애들레이드 끝까지 다 보여요. 바닷가 있는 데까지. 그만큼 높은 건물이 많지도 않고 시티도 되게 작은 편이고요. 생활비는 집값이 많이 저렴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배차가 뭐 1시간에 한 대? 뭐 이런 경우도 정말 허다해서 국제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근처에서 거주를 하던가 차라리 시티 근처에서 거주를 해서 시티에서 버스가 다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느낌이라서 그렇다고 시티가 더 비싸지도 않아요. 렌트값이. 대부분 사실 호주 친구들이 되게 많고요. 아시아인 비율도 조금 높은 편이고 대부분 중국 분들이고요. 호주 친구들은 되게 친절해요, 다들. 이탈리안 비율도 꽤 높은 편이에요. 멜버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있고요. 건물도 되게 유럽풍도 엄청 많고 그리고 날씨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근데 여름에 더운 게 꾸준하게 덥지가 않아요. 어제랑 엊그제는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지금은 30도가 안 돼요. 이틀 덥고 뭐 며칠 시원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건조한 편이고요. 그래서 뭐 가습기는 거의 필수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겨울에는 비가 좀 자주 오는 편인 것 같고 춥기도 추운 것 같아요. 1도에서 3도, 10도 미만을 계속 유지하면서 겨울 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에는 정말 좋은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 구하는 것도 의지만 있으면은 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자마자 딱 맞춰서 일을 하게 되었었고요. 돈 모으고 학비도 모을 수 있는 환경이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업하면서 일을 병행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첫 학기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이 한 이틀, 5시 이후에 수업이 있는 게 또 이틀, 하루만 이제 거의 풀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 4일 낮 시간에는 사실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24시간 맞추면서 일하려고 했고 첫 학기랑 두 번째 학기는 한국에서 학업을 했던 분이라면은 크게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1년, 2년까지는 그래도 좀 하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학교 졸업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제 계획은 첫 번째 학년 지나고 2학년 방학 때부터는 계속 이제 인턴 지원하는 게 제 목표고요. 완전히 이제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주 이동은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아요. 가구일이라든지 주정부 스폰서나 받아서 점수를 더 높이려면은 이 리저널 지역에 더 있어야 되잖아요. 저 스스로 영주권을 딸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요. 만약에 그게 또 안 된다면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주는 스폰서십까지 다양한 루트를 지금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혹시 한국에서 이제 호주 공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대부분 다 저보다 어리시고 다들 머리가 좋으실 테니까. 저도 여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더 젊은 분들이나 학업에 의지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오실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애들레이드가 페스티벌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행사나 이런 것도 정말 많거든요. 주변에 근교에 갈 때도 많고 좋은 대학교도 많고요. 뭐 UniSA도 있고 플린더스도 있고 뭐 애들레이드 유니도 있고 그냥 건강하게 사셨던 분들이나 낮에 생활하는 거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오신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이월드와 함께한 학교 소속 비자 신청 진행 만족도는 좀 어떠셨을까요? 저희 상황이 솔직히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입국해서도 계속 비자가 안 나와서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출국하기 전까지도 신체 검사나 이런 것 때문에 우여곡절도 정말 많았고 만약에 비자가 또 승인이 안 됐으면은 일도 못 하잖아요. 비자만 기다리면서 학교 다니는데 또 내심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계속 가지면서 학교도 다닐 거고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도와주시고 잘 해주셔가지고 입국하고 나와서 딱 일주일 있다가 승인됐다고 연락 주셔가지고 다 신경 써주시고 막 서류적으로도 항상 문제 없이 해주시고 수월하게 잘 진행했던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해도 당연히 같은 데서 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하신다면은 후회 없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 아이월드와 함께 진행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